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조갑제 TV가 구독자 30만을 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더욱 더 흥미롭고 그리고 유익한 뉴스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사이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농성 텐트에 가보면은 이분이 머리를 깎고 아주 마이크를 잡고 흥미로운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다 핵심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홀가분하게 투쟁하는 모습이 아주 젊어 보이기도 하고 논리가 명쾌해서 또 이분은 말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또 아주 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 젊은이들 문제인데 대학생 젊은이들이 촛불 시위를 한다 해가지고 언론이 한 400명, 500명 모여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인데 연대, 고대, 서울대 학생들이 교내에서만 시위를 하고 바깥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할 때마다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뭐 조국 반대한다 이렇게 아주 변명하는 모습, 조심하는 모습 또는 눈치 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정치가 뭔지 그리고 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접고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10월 3일, 다가오는 10월 3일 이게 우리 역사에서 크게 기록될 겁니다. 제2의 3.1 운동으로 기록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바로 10월 3일의 의미를 매일매일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화문으로 시민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조국에 이어서 문재인 씨가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 이상의 선전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지난 토요일 날 관제 데모, 문재인의 홍위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위대가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1950년대에 자유당 정권 때나 있었던 일을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2의 4.19다라고 하는데 제2의 4.19라는 말은 쓸 수가 있지만은 4.19 때와 지금은 천냥지차가 있고 투쟁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아주 정답을 줬어요. 이번 13 투쟁의 주력군은 태극기와 십자가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번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의 진정한 가치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4.19는 학생이 주도 세력이었다면 이번은 기독교와 애국 시민이다 이거죠. 기성세대와 기독교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젊은 사람 나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자 이런 뜻을 담아서 쓴 글인데 이게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월 3일의 역사적 의미를 정리를 잘 한 글입니다. 요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2시간 전에는 류건일 선생의 글도 소개를 했는데 사설도 좋습니다. 요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화일보, 문화일보 사설 읽을만 합니다. 칼럼도 명문입니다. 이 차명진 의원의 이 글도 명문에 속할 것입니다. 13의거를 4.19 혁명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도부에서도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그리려 합니다. 아닙니다. 첫째,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원리가 서로 다릅니다. 4.19는 그냥 형식적 민주주의의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개표 부정 반대, 삼선 집권 반대입니다. 13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자는 운동입니다. 주사파 독재 체제 종식, 자유민주주의 부활이 목표입니다. 목표만 놓고 보면 4.19는 의거이고 13이 진짜 혁명입니다. 둘째, 운동의 주력군이 서로 다릅니다. 4.19는 학사물로선 대학생이 앞장섰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생 앞장서기 전에는 고등학생이 앞장섰습니다. 13의 주력은 십자가와 태극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야말로 가장 철저한 반주사파요 반공산주의입니다. 60년, 70년대의 애국의 심정으로 건국과 산업화에 투신했던 태극기 세대야말로 그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식자와 지배 언론들이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틀딱이라고 비하합니다. 기독교당 만들려는 잔술하고 음모설을 퍼뜨립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청년 허수아비를 동원한 촛불 시위로 대체하고자 안간힘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촛불 시위 드는 걸 비판을 했습니다. 청년 허수아비는 조금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젊은 사람을 앞세운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촛불 시위는 영혼을 파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유한국당 촛불 들면요, 저 문재인 이중대밖에 안 됩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절대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태극기 욕한다고 태극기 내리고 촛불 든다? 여기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발 머리 좋다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많이 모여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제주 법률 기술자적인 그 천한 생각 이번에 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노예적, 식민지 관료적 발상을 이번에 10월 3일 좀 버려야 합니다. 주인이어야 합니다.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태극기를 놓습니까? 태극기 놓고 촛불 드는 순간 지는 겁니다. 설사 요행수로 이기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이 정권 잡고 스스로 좌파 정권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한 적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좌파 숙주 노릇이나 하고. 차명진 의원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웃깁니다. 반문재인 투쟁의 본질을 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유민주 투쟁의 선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세대는 자유를 누리기만 해왔지 자유를 위해 투쟁할 줄 모릅니다. 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여학생이 머리카락 휘날리며 선도 차량을 이끄는 모습이 보기엔 좋겠으나 지금 투쟁엔 안 맞습니다. 꽝 잡는 게 매입니다. 이번 13 투쟁의 주력군은 태극기와 십자가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번 투쟁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의 진정한 가치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셋째, 타격 지점이 청와대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타격 방법, 투쟁 방법이 다릅니다. 4.19 때는 물리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충돌이 있었고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13은 철저하게 비폭력 장기전입니다. 지난 촛불 시위 이후 대한민국 시위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리력이 아니라 숫자와 제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운동의 주력군인 십자가와 태극기도 폭력 시위와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13 시위대는 당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무한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청와대 습격조가 편성됐다는데 그건 루머일 뿐입니다. 13 의거는 평화적이며 장기적인 군중농성 투쟁의 시작입니다. 성공하면 13 명예혁명으로 불릴 겁니다. 명예혁명은 1688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 수백 년 동안 왕권과 국회 권력이 맞서면서 서로 죽이고 하다가 1688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꾼다. 왕권에서 의회가 주권을 갖는다. 영국은 의회가 주권자입니다. 국민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무혈혁명이라는 뜻이죠.
13명의 혁명으로 불릴 것입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고 했는데 주력군은 태극기와 십자가입니다. 태극기로 대표되는 애국시민, 보수 세력, 우파, 그리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반공 기독교가 주력이 되고 젊은 세대는 이걸 지켜보면서 배우는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나중에 참여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여기 장기적인 군중 농성을 하겠다는 게 이거 새로운 발전입니다. 이제 헤어지지 않고 청와대 앞에 그냥 들어눕고 그러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육로로는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물론 만나면 되죠. 감사합니다.